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경자유전 해법 소개 2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신명식 저자가 지은 책입니다. 자, 책 전체 목차를 소개해 드렸었고, 그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1부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의 목차. 총 7개 꼭지가 있는데, 자, 1장, 2장, 3장까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4장, 5장, 6장, 7장 요 4개의 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4장 농지 투기의 온상 농지법 제23조 제1항 6호. 자, 책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면 농지법 제23조 제1항 6호는 농어촌 공사 통해 임대하면 농사 안 지어도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자,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자, 이 법을 소개하면서 이 법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사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윤희숙 부친 농지 사건 설명을 하는데, 농지 사서 한 번도 농사 안 짓고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2020년 말에 농지 가격이 좀 오르니까 농지 근처로 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제촌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촌 자격 8년 하면 양도세 감면 1년에 1억, 5년에 2억까지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3번 요게 좀 중요합니다. 저자가 직접 농어촌 공사 세종시에 문의한 내용인데, 자, 농어촌 공사에는 한 번도 농사 안 지은 땅도 공사에서 위탁 임대 받아주나 이런 질문을 하니까 땅 주인이 위탁 임대를 하면, 의뢰를 하면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도 그래도 받아줘야 한다, 이런 답변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세종시에는 한 번도 농사 안 지었다면 농지 처분 명령 대상 아닌가? 맞지 않습니까? 그 농지증 발급받을 때 농사 짓겠다고 했는데 농사 한 번도 안 짓고 그러고 나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엄밀히 말하면 농지 처분 명령 대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세종시 답변은 농어촌 공사 받아줬다면 시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모든 답이 나와버립니다. 그냥 농사 짓겠다고 농지증 발급받은 다음에, 자, 농지은행에다가 임대를 맡겨버리고 그러고 나면 처분 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자는 농지법 제23조 제1항 6호가 문제가 많다. 자, 그리고 법 적용도 한 번도 농사 안 지었다면 좀 다르게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농어촌 공사나 지자체나, 자, 한 번도 농사 안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게 지금 처리를 해주고 있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배팅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저자랑 저도 생각이 비슷한데, 결국에는 경자유전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고위급 공무원, 그 다음 LH 등에서 쌍코피 터지는 소리가 들려야 한다. 이런 쌍코피 터지는 소리가 저 위층에서 안 들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여야, 언론, 공무원 등등 모든 사람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리숙한 국민들 일부만 쌍코피 터지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이 생겨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정작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자, 이런 쪽에서 불법을 자행하면 그것에 대해서 쌍코피를 터뜨리는 게 맞는 거죠. 자, 항상 제가 그래서 주장을 합니다. 자, 5장
쌀값 직불금 오르자 농지값 임차료도 껑충. 자, 책 내용은 자, 쌀값이 올랐다. 그래서 소작농 수익도 올랐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땅 주인도 임대료 더 내놔라. 그래서 땅 주인 수익도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땅값도 올라갔다. 뭐 이런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데이터를 좀 제시를 하는데 2020년 전남 농지 공시가 평균이 14만원, 평당 14만원. 반면에 경기도 농지 평균은 113만원 평당. 자, 그리고 전북 김제 논소장료는 최대 341만원, 1200평 한 필지에 341만원까지 받는다. 환산을 하면 평당 2840원까지 받는다. 라고 숫자를 제시를 합니다. 자, 제가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수익률 최대치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2840원. 전북 김제 논소장료죠. 최대치. 아주 긍정적으로 최대치로 잡았을 때 2840원 평당. 그리고 땅값은 저렴하게 전남 공시가, 그것도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 전남 공시가 14만원을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이 2% 정도 나옵니다. 최대 수익률이 2%. 자, 실질적으로는 거의 1%가 안 될 겁니다. 자, 이런 수익률 때문에 땅값이 마구마구 올라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땅값 상승은 결국에는 경기도 땅값에 농지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부분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자, 농지를 미래의 대지로 보기 때문에 땅값이 크게 오른다. 자, 다들 알고 계시죠? 당연히. 그러니까 농지를 농사 짓는 농지로 본다면 결코 이렇게 가파르게 땅값이 올라가는 일은 없고 완만하게 올라갈 건데 주변에서 신도시 지정되고 왕창 보상비 받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서 주변 농지 가격도 덩달아 크게 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제가 의견 좀 말씀드리면, 자, 앞으로 인구 감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자, 신도시 이미 발표 끝났고, 대부분 끝났고, 자, 이런 여건에서 지금 당분간 경기도 농지를 지금 가격에 팔기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한동안 지금 아무리 미래의 대지라고 보지만 당분간은 농지로 사용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 농지를 산다라고 하면 고점 매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6장 상속농지의 비농업인 소유 제한해야. 자, 책 내용은 농지법 개정 아닌 농지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농지 중 임차 농지 비율 한번 보면, 자, 1945년에는 임차 농지가 한마디로 소작농이 63.4%였다. 소작농 농지 비율이 63.4%였다. 1945년에. 그런데 1950년에 토지 개혁 좀 하면서 임차 농지 비율이, 소작 농지 비율이 10%로 줄어들었다. 자, 아주 잘한 조치죠.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금 봐서는 뭐 공산주의 이런 소리 할 수도 있는데 공산주의가 아니라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농지를 준 것이라고 보는 쪽이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자, 얼마나 공정한 사회입니까? 1950년 자, 농지만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우리 평등한 그런 세상이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딱 70년 지나니까 지금 임차 농지가 공식적으로 48.7%로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퇴보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실질적으로 임차 농지 비율이 아마 거의 63.4% 정도는 될 겁니다. 자,
경자 유전을 해야지, 제촌 작용해야지 여러 가지 특혜를 받기 때문에 자, 실제로는 농사 안 짓는데 농사 짓는 것처럼 통계에 잡힌 숫자가 꽤 많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임차농지 비율이 63.4% 훨씬 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1945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가 버린 거죠. 안 좋은 쪽으로. 자, 그래서 20대 국회 김형권 의원 농민 출신입니다. 자, 법 개정안 내용에 보면 상속농지, 이농농지 이것은 원래는 그 4인간 개인간 임대가 가능한데 이것을 4년 내 처분하거나 또는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한다라고 법을 개정하는 그런 안을 내어놓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자, 상속농지, 이농농지 이 제도가 있으면 자 4인간 그러니까 개인간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야매를 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자, 4인간 그 임대계약 해놓고 농지원부 지금 이제 대장인데 등록할 때는 내가 직접 땅 주인이 직접 작용한다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농지은행 위탁 임대만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발의를 했는데 자동 폐기되었다고 하는 안타까운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프랑스의 농지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프랑스 자유민주주의 프랑스는 어떻게 농지를 관리하는가? 자, 자녀 중 한 명이 농업학교 졸업 후에 물려받는다고 합니다. 자, 농업법인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은 지분을 상속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물려받을 자녀가 없다면 농지은행 통해서 농민에게 임대를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받은 그 농민은 그 임차농은 점유권을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적정하게 정해진 임차료만 내면 임차농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또 공산주의 할 건데 자, 지금 북한, 러시아, 중국 아닙니다. 자, 우리보다도 민주주의 역사가 훨씬 오래된 프랑스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아, 훌륭한 말입니다. 자, 배팅 추가 설명. 자, 야매든 정식이든 개인 간 계약된 임차농이 자, 야매는 뭐냐 하면 일반 농지는 농지은행 통해서만 계약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야매로 계약하죠. 그냥 개인들 간에 그냥 계약을 합니다. 임대 계약을. 그래서 야매가 많이 생기는데 그리고 그게 야매고 정식은 상속농지는 개인 간 거래해도 되죠. 그래서 상속농지는 정식인데 자, 어쨌든 간에 야매든 정식이든 간에 법적으로 야매든 정식이든 간에 개인 간 계약된 임차농이 경자유전 위반 신고를 하면 자, 경자유전 위반 신고. 자, 임차농인 내가 농사를 짓는데 땅 주인이 작용한 것처럼 해서 직불금까지 받아 먹습니다. 자, 이런 경자유전 위반 신고를 하면 임차농은 정식으로 농지은행 통해서 임대를 보장받는다 라는 내용의 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소장농 임대차 보장법. 자, 이것만 보장을 해주면 자, 경자유전 문제의 반 이상이 그냥 자동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거 농업인 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자, 이것만 해결해주면 거의 경자유전 대부분 다 잡힙니다. 자, 7장 공공임대농지 시설을 대폭 늘려야. 자, 책 내용.
첫 번째로 2021년 9월 발표한 국가식량계획상 공공농지는 8,719헥타르라고 합니다. 자, 2020년 기준 농지가 156만 4천 헥타르 정도 되니까 지금 뭐 1%도 안 되는 것이 공공농지이죠. 자, 2번 정부는 국가식량계획 2025년까지 공공농지 1만 헥타르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자, 배팅 추가 설명. 자, 첫 번째, 비사업용 토지 재산세 중과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국가에서 그 비사업용 토지 상당수를 매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든다. 자, 뭐 경매에서 뭐 2회 또는 뭐 3회 유찰되면 그 가격에 국가에서 매수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면 아마 국가에서 공익용 보전 산지는 대량으로 확보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얼핏 드렸는데, 자,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 재산세 중과를 하면 최소한 공익용 보전 산지는 아마 국가에서 대량 확보를 할 것이다. 자, 그러고 나서 국가 소유의 임야에 위에서 확보한 그 국가 소유의 임야에 절송토 공사를 해서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림 보시면 자, 높은 땅 절토하고 낮은 땅에 성토를 하고, 그래서 저 빨간 선 빨간 계획고대로 토사를 집안 정지를 하면 평평하게 집안을 만들면, 자, 글자 보지 마시고, 자, 그림과 같이 평평하고 넓은 땅이 조성이 됩니다. 자, 그 땅을 농민에게 임대를 해주고, 자, 주택 가격이 불안해지면 그때 택지로 긴급 전환할 수 있다. 자, 부동산은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자, 토지 그리고 단독주택은 그렇죠. 그러나 아파트는 아니다. 자, 땅만 있다면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탄력적 공급이 가능하다. 2년 정도면 충분히 공급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난 해소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임야를 평탄화 작업을 해서 농지를 대량으로 만들어 놓는 일. 자, 그렇게 하면 식량 안보도 해결되고, 그리고 주택 가격 불안도 해소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1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편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2편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이 책에 대해서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 부분 일부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식 저자의 고견을 한번 들어보고 배팅 의견도 좀 첨부를 해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책에서 그 다른 부분도 굉장히 훌륭한 내용이 많으니까 시간이 되면 다음에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